일본에는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독특한 차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경차입니다. 소형차를 만드는 회사는 다른 나라에도 많지만 일본의 경차는 조금 특별합니다. 배기량이 겨우 660cc로 모닝이나 레이의 3분의 2가 채 안 되죠. 마치 장난감같이 보이지만 그렇다고 일부 사람들이 취미로만 타고 다니는 차가 아닙니다. 2021년 국내 차량 판매 중 경차의 비율이 5.8%였던 반면 일본은 40%에 육박했습니다. 이 정도면 일본 국민차라 해도 손색이 없겠죠. 모양은 귀엽지만 너무 작은 크기 때문에 막상 구매는 망설여질 것 같은 경차. 대체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뭘까요? 일본은 경차의 천국입니다. 트럭, SUV, 스포츠카 등 다양한 형태의 차량이 경차로 만들어져 팔리고 있죠. 이 중 일본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타입은 단연 박스 형태의 미니밴입니다. 유럽의 소형차들이 동글동글하게 생긴 반면 일본의 경차는 대부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2022년 경차 판매 순위를 보면 박스형 차들이 순위를 점령하고 있죠. 그런데 유독 일본에서 이런 차종을 볼 수 있는 이유는 경차가 일본의 한 정책으로 인해 탄생되었기 때문입니다. 패전 후 1940년대 일본은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그들은 폭스바겐 비틀이 대량으로 보급되는 것을 보면서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동차 사용이 필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고가의 상품인 자동차의 가격은 일반인들 연봉의 5배 이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신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이용했습니다. 또한 일본에는 전후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 많은 차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작고 저렴한 차가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도로운송 차량법을 발표하여 차를 세 분류로 나누고 경차에 대해 혜택을 주기로 결정합니다. 1.3m에 불과한 차폭은 당시 크지 않은 일본인의 체격과 좁은 도로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졌습니다. 초기의 경차는 주로 개인 상점과 중소기업의 업무용도로 사용되어 3년차 위주로 판매되었는데요. 자동차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경차 개발에 뛰어들면서 개인의 승용차 구매가 급증하기 시작했고 60년대 말엔 일본 내 자동차 보유 대수가 1000만 대를 넘었습니다. 이 중 경차의 비율은 30%에 이르렀으니 정부의 자동차 보급 정책은 성공한 셈이었죠. 70년대 들어 규격 기준이 완화되어 더 큰 엔진을 장착하면서 경차는 계속해서 인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인기가 지속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성 운전자가 크게 늘어난 것인데요. 1970년 이후 남성 운전자들이 2배 증가할 동안 여성 운전자는 무려 8배가 늘어났습니다. 남성들은 운전 자체를 즐기는 사람도 많았지만 여성들은 주로 장복이나 아이들 통학 등 실용적 측면이 조금 더 중요했기 때문에 성능보다는 효율성의 강점을 가진 경차를 선택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작은 휠의 경차는 좁은 골목길을 운전하기에 적합했고 주차도 훨씬 쉬웠죠. 80년대 후반이 되면 두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일본 경제가 고도 성장기에 들어서면서 경차 판매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유해진 사람들은 굳이 좁고 불편한 경차를 더 이상 탈 이유가 없었습니다. 일본인들도 돈만 있다면 큰 차를 사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고성능 경차의 등장입니다. 대중들 사이에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좀 더 두꺼운 철판 사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정부는 전장을 늘리고 철판 무게 증가를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배기량으로 경차 규격을 변경합니다. 여기에 80년대 들어 자동차에 에어컨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도 감안해야 했죠. 구매력과 엔진 성능이 향상되자 자동차 회사들은 경차 크기의 스포츠카들을 개발하였고 이들은 지금까지도 마니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차는 몇 번의 규격 변화를 거치면서도 단 하나 차량의 높이만큼은 최대 2m로 변함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제조사들은 좁은 실내를 조금이라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차량의 높이를 최대한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작은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차들은 규격에 거의 꽉 들어찬 형태를 갖추게 되었죠. 그런데 짐을 싣기에도 좋고 답답한 느낌도 어느 정도 해결하긴 했지만 높아진 무게중심 때문에 전복의 위험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실제 일본에선 가벼운 접촉에도 차가 구르는 사고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죠. 이런 안전 문제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여전히 경차가 인기 있는 것은 경제성 때문입니다. 일본의 차량 가격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일본인들에게도 일본 차는 비쌉니다. 일본인들의 소득은 90년대 이후로 더 이상 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니 늘어난 차값을 고려하면 차 크기는 오히려 줄여나갈 판입니다.
소득 분포로 보면 연간 1,800에서 2,700만 원 사이의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14%로 가장 많으며 연봉 2,700에서 3,600만 원 구간의 사람들이 그 다음을 잇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일본의 높은 물가와 차값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죠. 일본 사회는 빈부격차가 크다기보다 계층 상승이 어렵습니다. 즉, 한번 경차를 타면 앞으로도 쭉 경차를 탈 확률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차값의 부담은 세금도 더 크게 느껴지게 하는데요. 자동차세는 한국보다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경차의 장점이 크게 드러납니다. 1500cc 차량의 세금은 경차보다 3배가량 많죠. 또 일본은 2년마다 차량 점검을 받아야 하며 그때마다 중량세라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경차는 약 56,000원으로 일반 차량의 22만원보다 16만원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중량세는 원래 특별세였습니다. 자동차가 일반 가정에 보급되던 1960년대 전국은 아직 도로가 정비되지 않은 곳이 많았는데요. 도로를 확충하는 데 들어갈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일시적인 자동차세들이 생겨났고 중량세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재원 확보성 세금이었던 중량세가 일반 세금으로 전환되면서 감면될 기회는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주차비는 차량 유지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일본은 엄격한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주하는 주택에 차고가 있거나 거주지에 2km 이내에 주차장을 확보해야만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죠. 만약 사설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한 달에 수십만 원의 주차비는 각오해야 합니다. 그나마 사용이라도 할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지하 주차장이 많지 않은 일본에는 좁은 공간에 기계식 주차 타워를 설치하는 경우가 흔한데요. 큰 차들은 주차비도 비싸지만 아예 이용 가능 차량의 규격을 정해놓은 곳이 많아 차 크기 때문에 주차하지 못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은 무난한 경차를 구입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대중교통이 잘 갖춰진 대도시에는 차량 구매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소도시나 시골의 경우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의 인프라가 부족한 데다 대도시에 비해 인구 밀도가 낮고 거기에 고령화까지 진행되어 배차 간격이 넓어져 이 지역들은 차 없이 살기가 매우 불편해졌습니다. 자연스레 가구당 한 대 이상의 차가 필요해지면서 늘어난 세금과 차량 유지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렴한 경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경차의 구매는 특히 지방과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겐 경제적인 차량이지만 제조사 입장에서 경차는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고급 차량에 비해 대당 판매이익이 낮을 수밖에 없고 때문에 토요타 같은 회사는 경차를 직접 제조하지 않고 있죠. 최근에는 소형차가 많은 유럽에서도 자동차 회사들의 소형차 단종 계획들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수의 일본 회사들은 변함없이 경차 라인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기 침체 영향으로 수요가 이어지고 있고 고속도로 요금 할인 혜택 등 여전히 특수 카테고리로서 장점이 뚜렷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경차가 더 이상 커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일반 소형차와의 차별점이 약해지면 자칫 경차 혜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것이죠. 실제로 2015년 경차 세금이 겨우 3만 원 이상 되었을 때 판매가 감소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회사들은 경차를 자사 브랜드 유입을 위한 입구로 여기고 있어 더더욱 시장을 포기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경기로 인한 소비자들의 수요와 제조사들의 이익이 부합한 일본의 경차는 앞으로도 계속 볼 수 있지 않을까요?